예.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부경대학교의 하성호입니다. 예, 오늘은 저는 이제 저도 바깥으로 나가보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제가 이제 BK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고려대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고려대 바깥으로 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전공과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곳으로까지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지금 부경대학교 글로벌 차이나 연구소입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이제 동아시아 청년학이라는 아젠다로 HK 3.0 사업단을 출범을 시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서 일본 이제 청년 문화 관련 담당으로 이제 연구교수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과정을 한번 이제 전해드리고자 오늘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소개를 하면 저는 원래 이제 학부에서는 시각 디자인을 옛날 전공을 했었고, 그다음에 석사 때는 이제 비교 문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와가지고 이제 일본 문학 박사. 그래서 학부랑 석사랑 박사가 전공이 다 다릅니다. 미술학 석사, 그다음에 학술 석사, 문학 박사.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학위 논문은 이제 일본 대중문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 관한 연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부경대학교 그리고 인천대학교 고대 공사 등을 맡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사실은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이제 게임 일들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도 일을 했었고 뭐 그래픽 디자이너, 프리랜서 편집자, 잡지 기자 뭐 거의 출판 쪽에서는 이제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제가 표지 일러스트를 그렸던 책인데 일본 애니메이션 관련 책 도서인데 뭐 지금은 절판됐지만은 뭐 상당히 이제 당시 제법 인기가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또 하나 정체성은 이제 콘텐츠 번역가입니다. 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소설, 만화 여러 가지 것들을 번역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혹시 뭐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꽤 유명해진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이제 만화를 제가 원작을 번역을 했었는데 뭐 조금 그게 좀 유명해져서 요즘은 이 작품 표지를 약간 명함 대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해오고 있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공이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엮어서 지금의 이제 자리에 오게 됐는데 예, 그런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BK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때 이제 그 고려대랑 스쿠바대, 그다음에 대만정치대랑 이제 북경 일본 외국어대학교랑 같이 하는 이제 어, 학술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BK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만에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대만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대학원생들의 어떤 고민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어서, 저는 그때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그때는 일본학 전공 관련해서 이제 많은 전공들이 이제 세분화돼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대만정치대학에 이제 그 일본인 노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어디 학교 바깥으로 나가면서 다 찾아다니면서 공부했다. 어디 그런 걸 고민이라고 하면서 크게 한번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학원의 문화라는 것도 특히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크게 단절된 적이 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대학원 수업이 끝나면은 뭐 수업 마치고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 뭐 이제 연구나 학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뭐 그런 이제 관습이나 전통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단절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대학원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제 어떻게 내 관심사와 같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의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고민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전공은 세분화돼서 예전에는 뭐 주로 일본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대 문학이 주류였다면은 학교 안에서만 있어도 충분히 토론 상대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정말 그 전공들이 관심 분야들이 파편화가 돼 있고 어떻게든 학교 안에서는 사실 충분한 피드백을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보통 이제 학회 참여에 대한 문제들을 보통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예, 뭐
왼쪽에 사진은 제가 11월에 있었던, 인천대에서 있었던 이제 에반게리온이라는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30주년 기념으로 학술 행사가 열려가지고 그때 발표했던 제 모습인데, 뭐 학회의 참가들을 이제 보통 많이 권하시죠. 그래서 보통 학회는 이제 연구자로서 나 자신을 밖으로 소개하는 장이기도 하고, 이제 자기 분과 학문에서 이제 관심사가 파편화되면서 학교 내에서 충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을 때 동료 연구자를 찾는 이제 대표적인 네트워크 형성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학회의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권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회 등에서 나가시면은 이제 발표를 한다거나 토론을 맡는다거나 하면은 반드시 이제 나와 관심사가 통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어 이제 뜻이 통하면은 이제 뭐 스터디 그룹 등을 발족한다거나, 그리고 학교 바깥에 나랑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크게 열립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학회에서 이제 좋은 논문들, 좋은 연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스터디 그룹들에 이제 자금적으로 지원을 하는 뭐 연구 집단의 지원 같은 그 모집도 활발하게 있으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와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학교 밖으로 나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뭐 일본 학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차세대 연구자 교류회라는 것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연구자들끼리 정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친분을 쌓고, 그다음에 연구자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가지고 뭐 이 안에서 연구나 취업 정보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문 분야를 넘나들면서 IT와 경험을 뭐 영감을 얻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 그 조건도 이제 박사과정 재학생, 그리고 뭐 학위 취득 후에 7년 이내에 신진 연구자, 주로 이제 비전임 교원들을 하고 이제 과정 재학생들을 모시고 이런 행사들을 열었습니다. 뭐 이때 되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국적들의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제 연구 소개는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이제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제 뭐 비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는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내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자리였는데도 이제 서로서로 관심사가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활발한 토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발표 이후에는 이제 학술 연구 교수 이제 그 취득하신 분들이나 한테 이제 어떤 연구 기획서를 쓰는 팁이라든가 아니면 학회 활동에 관한 가이드 등은 강연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제공하는 저녁 식사도 제공하면서 이제 담소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지금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는 되게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많은 학회들이 이제 새로운 인력들을 젊은 인력들, 학문 후속 세대를 참여시키는 데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 아마 이런 행사들도 점차 학회에 널리 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생기면은 꼭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회 발표랑 뭐 스터디처럼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제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은 이제 점차 학술대회나 뭐 학술지 편집 같은 활동 참가 제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학위 취득 직후에 아직 학계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강의 준비나 학회 지원 활동을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제 학회 지원 활동에 참가하는 것들은 이제 뭐랄까, 학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인사권을 지닌 중견 이상의 이제 선생님들을 인식하는 어떤 신진 연구자 리스트에 내 이름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꽤 일찍 이제 학회 홍보이사 같은 것들을 맡아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학회 회장님들이나 이사님들 혹은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각 대학에서 인사권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이제 그 인식틀 안에 제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들을 실제로 제가 이제 어, 채용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부경대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이제 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있는 소속돼 있는 연구소는 중국학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학 관련 연구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학 그 단장님이나 뭐 사업단의 인사권 가진 분들이 뭐 KRI 연구자 정보라든가 이런 거 당연히 검색을 하고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검색을 하지만은, 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이제 일본 학회 친한 분들을 통해 가지고 혹시 이런 사람들 찾고 있는데 괜찮은 사람들이 없냐라고 하면서 또 따로 리스트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학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채용의 물망에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학회 활동이라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학교 바깥으로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전공의 바깥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일본 학에서 어떻게 중국이랑 동아시아 관련된 관심사 넓히는데 이제 도움이 된 그런 과정들 좀 설명한 자료들인데 사실 이제 대중문화를 둘러싸고는 이제 일본학, 제가 주로 일본 대중문화를 다루니까 이제 일본과 동아시아, 그래서 일본 대중문화가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각국에 아직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았었어요. 80년대.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에서 사실은 일본 대중문화의 해적판 미디어가 되게 범람을 했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뭐 드래곤볼 유명한 일본 만화이기도 한데 이것도 이제 중화권에서 이제 칠룡주라는 제목으로 어, 해적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교 문화 연구의 시점에서 각국의 일본 대중문화 수용 양상에 대한 궁금증들을 가졌던 것들이 처음에 이제 중화권으로 좀 관심을 확장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중문화, 또 일본 문화뿐만 아니라 또 대중문화를 이제 중화권의 홍콩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1980년대, 90년대 홍콩 영화 전성기 때 성룡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성룡으로 알려져 있죠. 일본에서는 제키 챈이라고 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이제 중국 사상 연구하는 친구랑 그다음에 이제 일본 쪽 일본인 친구랑 그다음 저랑 셋이서 이제 홍콩 영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홍콩 영화 얘기를 하면은 세 사람이 중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배우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영음으로 중국어 보통화 발음으로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근데 대부분의 홍콩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이제 어, 다 영어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성령이면 제키 챈이고, 뭐 브루스 리라든가 아니면 뭐 관지림 로자문드 칸이라든가 뭐 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근데 저는 그 양쪽 이름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렇게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적판 인식이 이전에 이제 성룡에 관련된 어떤 그 자료인데 사실 저 책이 만들어진 건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 책이 해적판으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 책을 어려서 봤었기 때문에 그 많은 홍 배우들의 이름들을 알고 있어서 제가 사이에서 이렇게 통용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중화권이 배출한 스타 배우에 관한 출판물이 일본에서 간행되고 이 출판물이 다시 한국에서 해적판으로 간행되고 뭐 그 외에도 뭐 일본 원작 만화가 한국 합작 영화로 제작이 되거나 이건 또 뭐 장덕천 교수님 수업에서 나왔었지만은 홍콩 영화 전성기 때는 동아시아 각국의 영화 산업계에서 서로 상호 협력들이 활발해서 홍콩 배우의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룡 같은 경우가 한국어가 유창한 것도 당시에 촬영 때문에 한국에 오래 머물렀던 것도 있고, 그리고 홍금보 같은 그런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연 덕분에 첫 부인이 한국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부인이랑 이제 헤어졌지만 여전히 가족 단위로 잘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84년도에 이제, 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이제 개봉했던 이제 성룡 주연 영화입니다. 어, 찬차라고 하는, 이렇게 원제는 귀찮차라고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데, 일본에서 스파르탄 X라는 제목으로 알려져가지고, 예고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성룡의 영화들도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수용되는 양상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수용 양상 비교하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또 비슷한 예로는 이제 강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학회 활동을 통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BK 활동, 사실 저는 BK 활동 당시에는 이제 스트레스 동아시아라는 어젠다에 직접 맞춰서 연구를 많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그때 같은 경우에는 학위 논문, 제 전공에 좀 이제 그 관련해서 쓰는 것들을 좀 급급해가지고,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 발표회라든가 아니면 연구 테마 모색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주제들을 들으면서 아, 이런 것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하면서 이제 동아시아라는 것들을 크게 의식했던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위 취득부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요것들,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학회라든가 만났던 이제 한국, 일본 중화권에서 이제 근현대, 주로 한국 분들이긴 한데, 근현대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동아시아의 지식인이라는 또 스터디 모임을 꾸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타이페이에 계신 선생님 한 분이 어떤 그 자신이 그 대만 사범대학교 계신 선생님인데 거기에 이제 한국학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그 학술 대회 하나를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제 타이완에서 학술 발표할 기회를 가지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활동 범위들을 이제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던 시기에 이제 비로소 이제 부경대학교에서 지원 공고 같은 것들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연구 대상이나 지역 확대를 모색하던 시기에 이제 지금의 제시를 가고 있는 글로벌 차이나 연구소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원 전에는 뭐 저도 이제 집이 다 서울이고 가족들도 서울에 있어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 여러분도 차차 아시게 되겠지만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대학생이 될 젊은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지방의 대학들이 이제 힘겨운 상황들을 겪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도 들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약간 다소 어떤 망설임이 있었던 건데 지원자는 당연히 이제 지도 교수님을 비롯해가지고 또 학계에서 뵙게 된 선생님들께도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란 지역 학계나 뭐 해당 학교의 현황이라든가 또 평판 같은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뭐 이게 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뭐딱 완전히 정확한 정보라고 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개는 이제 광역시 레벨에서의 이제 국공립대학교 정도라면은 어 이제 그 지역사회 평판이나 학계의 평판들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고용하거나 채용하거나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정도를 지키는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조언들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이제 지원할 결심을 굳히게 됐고, 그렇게 이제 채용을 하게 됐, 최종적으로 이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내려가서, 차이나 연구소, 지금 제 가 있는 곳에는 이제 주로 이제 중국학 베이스이고, 그 다음에 한국학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저 일본학 연구하는 선생님들, 이렇게 두루두루 구성되어 있고, 뭐, 그 중에는 또 이제 루신을 연구하시면서 이제 일본에서의 루신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연구하시는 이제 폭넓게 동아시아를 시야에 두고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계셔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뭐 크게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느꼈던 것들은 특히 이제 흔히 이제 각자의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 이렇게 1개국의 사건 혹은 1개국에서 곧바로 이제 서구 중심의 세계사 건너뛰어서 세계사로 바로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고찰되고 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일본학 같은 경우에는 60, 70년대 학생운동, 전공투 운동 같은 경우가 이제 서구 68 혁명 뭐 이런 것들이랑 바로 이제 먹는 담론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런 사건들을 이제 동아시아를 매개로 재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바로 어제 있었던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개최했던 콜로퀴움인데 이제 1960, 70년대에 일본 학생 운동을 했던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문화대혁명 속에서 자신의 어떤 처신에 대한 자신의 그 주체화에 대한 힌트를 얻었는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동아시아를 염두에 둠으로써 기존에 알고 있던 사건들을 이제 재해석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동아시아 각국 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참조항들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초에 이제 부산 총영사관에서 이제 첨사관 한 분이랑 영사 한 분이 이제 부경대 글로벌 차이나 연구소에 이제 처음에 그냥 간단한 신년 인사인 줄 알았는데 예방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한 신년 인사를 나누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현재 이제 한국에서의 협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양국 간의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되게 진지한 조언들을 이제 요청하셔가지고 저희 중국 학 선생님들 당연히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일본학 한일 관계 관점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개선이 가능할까에 대한 것들을 조언드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 2019년에 이제 노저펜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일본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굉장히 이제 일본 상품 불매하고 그런 시즌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뭐 귀멸의 칼날이라든가 일본 애니메이션들의 여전히 변함없는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국 간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들은 언제나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민간상에서의 문화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이어지는 교류들이 이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한일 관계에서는 있기 때문에 뭐 한중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저도 여러 가지 관점들 시야들을 되게 확장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또 것들은 뭐 예, 연구실인데 지방 같은 경우 지방의 국공립대학교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제 공간들이 굉장히 큰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연구교수지만은 1인 1 연구실을 지급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바다가 보이는 연구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하루 종일 뭐 바다만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고 넓은 공간에서 뭐 이제 오전에 뭐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이런 수도권 지방, 그리고 전공 바깥, 어쨌든 바깥으로 나가보는 것들에서 이제 새로운 계기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뭐, 이것들은 이제 뭐 제가 이제 평소 오전에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바다 보면서 뭐 좋아하는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이렇게 책 보고 지내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에서의 연구 생활, 그리고 중국학이라는 새로운 어떤 이제 장소에서 또 일본학과의 접목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